미국이 유엔을 버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66개 국제기구와 조약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1개가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백악관 메모랜덤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담겨 있죠. 이 기구들은 더 이상 미국의 국익을 섬기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인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돈줄을 끊겠다는 구체적인 행정명령이라는 겁니다. 왜 트럼프는 유엔과의 전쟁을 선포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세계 질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유엔 비판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기 행정부 시절부터 그는 유엔을 향해 거침없는 독서를 쏟아냈거든요. 2018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는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엔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고 말만 잔뜩 하는 곳이다. 외교적 수사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직설적인 비판이었죠. 당시 각국 정상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나왔고 일부는 실소를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가 유엔을 싫어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대해진 관료주의,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 그리고 미국에 불리한 이념적 편향이죠. 트럼프 측 논리에 따르면 유엔 예산은 2000년 이후 무려 140%나 증가했는데 정작 세계 평화나 안부에 기여한 성과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면서 결과는 내지 못하는 비효율의 극치라는 거죠. 특히 미국이 유엔 전체 예산의 22%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념적 편향 문제도 트럼프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부분인데요. 그는 유엔이 반이스라엘 성향을 보인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스라엘 관련 결의안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많이 채택되어 왔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불공정하다고 봤거든요. 일기 때 유네스코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당시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인권이사회가 위선의 오물은거디가 됐다고까지 표현했죠. 기후변화 의제에 대한 반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파리기후 협정을 미국 경제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규정하면서 일기 때 탈퇴를 선언했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복귀시킨 걸 이기 들어서 다시 탈퇴해버렸죠. 그의 시각에서 기후변화 관련 유엔 기구들은 미국 산업의 족쇄를 채우면서 중국 같은 경쟁국에는 관대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발표된 백악관 메모랜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성명이 아니라 실제 행정력이 동원되는 대통령 지시문인데요. 여기에 명시된 탈퇴 및 지원 중단 대상은 총 66개 국제기구와 조약입니다. 이 중 31개가 유엔 관련 기구라는 점이 핵심이죠.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숫자가 유엔 계열이라는 건 사실상 유엔 시스템 전체를 겨냥한 조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메모랜덤에 담긴 핵심 논리는 명확합니다. 이들 기구가 더 이상 미국의 국익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국무부 논평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기구들이 미국의 주권과 안보, 경제적 번영에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미국에 반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논리라면 탈퇴가 아니라 왜 진작 안 나왔냐고 물을 수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들이 타깃이 됐는지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더 선명해집니다. 기후변화 관련 기구들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녹색기후기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백악관은 이들을 극단적 기후정책을 밀어붙이는 기구라고 규정하면서 미국 에너지 산업을 옥죄고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비판했죠. 여기에 세계보건기구도 다시 한번 탈퇴 대상에 올랐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 편향 논란이 있었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WHO가 중국의 초기 은폐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왜 이런 기구에 돈을 대야 하느냐고 반문해왔거든요. 인권 관련 기구들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측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이스라엘의 불공정하고 미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한다고 보았는데요. 이번 메모랜덤은 그런 불만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성평등이나 여성권익 관련 기구들에 대해서도 진보 좌파 의제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담겼죠. 미국 내 보수층이 반발해온 젠더 이슈들을 유엔이 국제 규범화하려 한다는 인식인 겁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조치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은 유엔 정규 예산의 22%, 평화유지 활동 예산의 약 27%를 분담하고 있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돈이 끊기면 유엔의 많은 활동이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이 점을 노린 거죠. 돈줄을 쥐고 있으니 유엔이 미국 입맛에 맞게 개혁하든지 아니면 축소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압박인 셈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근본적인 외교 노선 전환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인데요. 트럼프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유엔 같은 다자기구에서 미국은 한 표밖에 행사하지 못하면서 작은 나라들과 동등한 발언권을 나눠야 하고 결정 과정도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차라리 개별 국가들과 직접 협상하는 게 미국 이익을 더 잘 지킨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유엔은 미국의 손발을 묶는 족쇄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유엔의 무력함을 비판해왔거든요. 대북 제재처럼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결의안이 통과될 때는 활용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미국의 행동 자유를 제약하는 걸림돌로 본다는 거죠. 이번 메모랜덤 주변의 해설을 보면 무기력한 다자주의보다 소수 동맹국과의 연합이 낫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치가 국내 정치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짚어봐야겠죠. 트럼프에게 유엔 탈퇴는 단순한 외교 정책이 아니라 지지층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를 공격해왔는데요. 유엔은 바로 그 글로벌리즘의 상징이거든요. 뉴욕 맨해튼에 있는 거대한 유엔 본부, 각국에서 모인 외교관들, 복잡한 국제회의들, 이 모든 게 트럼프 지지층이 혐오하는 워싱턴과 뉴욕 엘리트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논평들을 보면 이번 조치를 위선적이고 낭비적인 쇼를 끝낸다는 식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엔에서 각국 대표들이 연설하고 결의안 통과시키고 하는 게 실제로 세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쇼라는 인식인 거죠. 트럼프는 이런 정서를 정확히 읽고 있고 유엔 탈퇴를 반엘리트, 반글로벌리스트 정치 서사의 클라이맥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했고 내가 지켰다는 메시지인 셈이죠. 실제로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나 농촌 지역 유권자들에게 유엔은 멀고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의 일상에 유엔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기 어렵죠. 오히려 미국 세금이 저기 뉴욕에서 낭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더 와닿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 점을 알고 있고 유엔 탈퇴를 여러분의 세금을 되찾아온다는 프레임으로 포장합니다. 복잡한 국제정치 논리보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가 선거에서는 더 효과적이니까요. 국제사회의 반응은 당연히 우려 일색입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비공식 채널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빠진 유엔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에서는 모든 회원국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속으로는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최대 분담금 기여국이 이탈하면 재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유엔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면서 유엔 체제 수호를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할 겁니다. 미국이 빠진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계산도 있을 테고 동시에 유엔이 약화되면 자신들도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도구를 잃는다는 우려도 있겠죠. 특히 중국은 최근 유엔 산하기구들에서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해왔는데 미국의 공백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미국과 유엔의 관계는 늘 복잡했습니다. 유엔 자체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냉전 시기에는 소련과의 대립 속에서 유엔이 종종 교착 상태에 빠졌죠. 탈냉전 이후에는 미국의 일극 체제가 강화되면서 유엔을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라크 전쟁 때 안보리 승인 없이 침공하면서 유엔과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유엔 비판은 어떤 면에서 미국 내 고립주의 전통에
운명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 가입을 거부했던 미국 상원의 결정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현실적으로 이번 조치가 어디까지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의회 승인이 필요한 것이 다르거든요. 유엔 본체 탈퇴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상원 비준이 필요할 수 있고 일부 조약 탈퇴도 법적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분담금 지급 중단이나 특정 기구 참여 거부 같은 건 행정부 권한으로 상당 부분 가능하죠.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느냐에 따라 실제 파급력이 결정될 겁니다. 미국 내 반응도 갈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은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랫동안 유엔에 대한 회의론이 보수 진영에서 주류였거든요. 반면 민주당과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직 외교관들 중에서는 미국이 만든 국제 질서를 미국이 허무는 자해 행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유엔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요. 대다수가 유엔이 뭘 하는지 잘 모르거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미국이 정말로 유엔 본체까지 탈퇴하는 건데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데 아무리 트럼프라도 이건 손해가 너무 크거든요.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선택적 참여입니다.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기구와 활동에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거죠. 이미 1기 때 이런 패턴을 보여줬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유엔 개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돈줄을 쥐고 있으니 유엔이 미국 요구대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 압박하겠다는 전략이죠. 실제로 트럼프 측에서는 유엔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다만 이게 진정한 개혁 의지인지 아니면 탈퇴 정당화를 위한 수사인지는 지켜봐야겠죠. 유엔 측에서 미국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도 변수입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다자 외교를 중시해 왔고 특히 북핵 문제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많이 의존해 왔거든요. 미국이 유엔에서 한 발 물러서면 대북 제재 공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유엔을 완전히 배제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 한국의 외교적 공간도 달라질 수 있죠.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해온 한국군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결국 이번 트럼프의 유엔 탈퇴 선언은 단순한 외교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미국 내 고립주의와 국제주의의 오랜 갈등이 다시 폭발한 사건이죠. 트럼프는 이걸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세계관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엔이라는 낡은 틀을 깨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미국의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국제정치 지형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리더십에 의존해온 많은 나라들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 공백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산하고 있겠죠. 유엔이 살아남으려면 미국 없이도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태동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